안녕하세요. 영수실 채널 흰둥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를 지나온 사람이라면 머릿속 내면의 목소리는 어느새 따뜻한 아군이 아니라 가혹한 비판자로 변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때 들었던 조롱과 비난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치 내면의 채찍처럼 자신을 향해 반복되곤 하지요. 그래서 회복의 첫걸음은 세상 누구보다 먼저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을 다시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고유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사실을 흐리기 위해 늘 평가절하를 통제수단으로 씁니다. 러브바밍과 비난을 번갈아 쏟아붓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 상대를 흔들고 길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조건부로 흐르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의견이 달라도, 도움이 필요해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곁에 남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의 나에게 고마운 점 한 가지를 말해보세요. 길에서 만난 동물에게 친절했다는 사실도 좋고, 이 힘든 시간을 견디며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모여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경계선을 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기 위한 선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와 정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죠. 특히 학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경계 세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과거에 경계를 시도했다가 분노나 침묵, 마음의 불편함으로 되돌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내 욕구를 갖거나 드러내는 건 위험하다라고 학습된 것이에요. 하지만 경계는 여러 층위에서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공간에서의 편안함, 누군가가 나의 일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간적 경계,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떠안지 않도록 하는 정서적 경계. 처음부터 큰 경계를 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작게 연습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나르가 부적절한 것을 요구할 때, 생각해 볼게요라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도 경계의 시작이에요. 이러한 거절에는 반드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는 상대의 감정이나 행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과거 학대 경험이 깊은 사람일수록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과도하게 짊어지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저 사람이 실망하면 어쩌지? 화내면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식으로 상대의 감정을 대신 떠안아 버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가 대신 관리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죠. 중요한 건 내가 나르의 감정까지 과도하게 책임지려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나는 내 직감과 내면의 지혜를 따를 수 있습니다. 직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생체 생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이 연결을 서서히 끊어버립니다.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네가 예민한 거지.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신의 감각이 틀렸다는 듯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불안과 직감은 전혀 다른 감정이에요. 불안은 생각이 폭주하고 몸이 경직되고 숨이 짧아집니다. 직관은 조용한 확신처럼 초연하게 다가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어도 이거 난이다라고 알려주죠. 새로운 환경이나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먼저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어깨가 단단히 굳는지, 숨이 얕아지는지, 혹은 예상보다 편안하고 부드럽게 풀리는지. 이 미세한 신호들이 바로 당신의 직감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작은 선택부터 직감에게 맡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감각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혼돈보다 평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사람을 막장 드라마 속에 가두듯 혼돈을 익숙한 감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위험하고 극적인 순간들이 반복되면 그 비정상적인 흐름이 어느새 정상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평온함은 처음엔 낯설고, 심지어 이게 맞나? 무슨 일이 또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묘한 위협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흐름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신의 뇌는 아직 위기가 또 찾아올 것이라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릴수록 오히려 불안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평화 속 긴장이죠. 그럴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거예요. 이 선택은 나를 치유로 이끄는가? 아니면 예전의 혼돈으로 나를 다시 데려가려 하는가? 하고 말이죠. 여섯 번째로, 내 욕구는 중요하며 나는 나를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학대 관계에서는 자기 욕구를 숨기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나를 작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만들고 참는 법을 익히며 얼마나 오래 살아오셨나요?
그래서 이제 나를 우선하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너무한가? 하지만 좋은 사람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억눌렸던 욕구들을 다시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더 많은 휴식, 더 건강한 음식,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대화.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 그리고 나를 회복으로 이끄는 가장 솔직한 안내서입니다. 일곱 번째로 나는 매일 치유되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치유는 직선 그래프가 아닙니다.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앞으로 나아가죠. 어떤 날은 힘차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이 모두 회복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회복의 징표는 미세하게 나타납니다. 며칠 전보다 조금 더 일찍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됐나요? 예전이라면 못 느꼈을 위험 신호를 알아차렸나요? 지쳐 쓰러지기 전에 먼저 쉬었나요?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성장입니다. 잠시 흔들리거나 좌절했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경험에 따라 스스로를 다시 구성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서두른다고 해서 빨라지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여덟 번째로 나는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원하며 그럴 자격이 있다. 건강한 사랑은 강렬한 혼돈이나 순간의 아드레날린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안정감 위에서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덜 스릴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신이 그동안 익숙했던 것이 혼란과 불안정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말을 기억합니다. 의견을 존중합니다. 기분 따라 태도가 급격히 바뀌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당신은 이런 사랑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학대는 늘 너무 크다, 너무 박다, 너무 시끄럽다라고 말하며 당신을 조금씩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취향도, 꿈도, 관계도, 목소리도 소리 없이 사라지도록 밀어냈지요. 하지만 잃어버린 자아는 천천히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작은 질문부터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가? 어떤 활동은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가? 이 조용한 질문들이 당신의 내면에서 잊혀졌던 부분을 하나씩 깨워주어 진정한 나에게로 다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열 번째로 나는 누구에게도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기준을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지요.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박수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걸 알아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행동은 학대 관계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가 됩니다. 이제는 그 족쇄를 조심스럽게 풀어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분노는 불건전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강한 경계의 신호입니다. 당신에게 가해진 상처, 뺏긴 시간, 무너진 신뢰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면 나쁜 사람이라고, 감정을 드러내면 문제가 된다고, 오랫동안 세뇌되어 왔다면 더더욱 이 감정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분노는 당신을 보호하고 변화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운동이나 글쓰기, 상담,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같이 안전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흘려보내세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용서할 필요도 없고 당신의 치유를 위해 일어난 일을 축소하거나 미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은 곧 당신의 내면 세계를 만듭니다. 자책 대신 스스로에게 연민을, 비판 대신 따뜻한 시선을 선택할 때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죠. 당신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긍정의 말 하나하나가 작은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자기 가치와 다시 회복된 자존감으로 자라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